기온은 높고 말은 살찌는 시기, 흔히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실제로 먹거리가 풍부해지는 만큼 식욕도 왕성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쌀쌀해지면 먹기 좋을 제주의 맛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제주의 재래돼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축산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농업연구사 김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제주 향토음식보존연구원의 양용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세 분은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그 돼지고기 하면 온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닭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돼지고기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주도 하면은 돼지고기죠. 네. 명불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잔치 때 보면 네. 이제 뭐 잔치하기 전에 돼지 잡는 날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 보면 이제 바닷가 가서 돼지 잡는데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돼지 꿀이나 뭐 이런 부산물 같은 거를 꿀이요? 예, 이렇게 주고 하면 저희가 얻어먹은 그런 기억이 또 있습니다. 저 꼬리는 안 먹어봤는데 꼬리가 맛있나요? 그때는 엄청 맛있었는데 네, 지금은 잘 안 먹죠, 그래도. 아, 이거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거 쫀득쫀득한 그 맛은, 그거는 진짜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먹을거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런 걸 이제 먹거리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 원장님은 어떠세요? 저한테 돼지고기가 뭐냐 물어보시면, 전 파티입니다. 오, 파티요? 잔치를 이게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파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잔치 음식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적인 게 돼지고기였으니까 돼지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도 잡는 날이라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도시 제주 예, 돼지. 네. 그렇죠. 제주말로 도시니까 도감들이 모여서 그 큰 도감, 새끼 도감, 그러니까 도감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마을에. 그 그 돼지를 도감이란 거 다 돼지를 장만하는 작업을 하는 직책이에요. 그만큼 돼지를 장만하는 일이 온 마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책이 있을 정도로 돼지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어르신들이 돼지 장만하는 날은 애들이 항상 주위에 바글바글해요. 아, 그 애들 중에 한 명이 조금 어릴 때 얻어먹으려고. 원장님이셨던 거네요. 조금 얻어먹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죠. 일단 돼지 그러면 저한테는 파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구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소울푸드인 삼겹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삼겹살. 네. 뭔가 좀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삼겹살에 먹고, 이제 좋은 일 있을 때도 먹고. 네. 저도 돼지고기 참 좋아하는데요. 먼저 제주하면 특히 제주의 음식 중에 돼지, 그것도 흑돼지가 좀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제주 흑돼지는 왜 유명해진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먹는 고기는 흑돼지 고기는 원래 제주에서 살 때는 돼지고기하고는 좀 돼지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제 과거로 쭉 올라가 보면 한 2000여 년 전에 저 북방에서 이제 소형 계통의 돼지가 이제 한반도를 거쳐서 제주도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렇게 문헌상의 기록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쭉 제주도에서 이제 사육되고 있고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먹은 돼지고기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중간에 많이 개량이 돼가지고 외래종하고 많이 섞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돼지고기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뭐 랜드레스, 요크셔, 두룩, 보크셔 이런 품종들이 이제 규잡해가지고 이제 먹는 거고 그 우리 제주 흑돼지는 이제 외래종하고 원래 제주 재래돼지하고 규잡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원래 제주도의 옛날 재래종 돼지들은 좀 작고 성장 기간이 좀 길어요. 생육 기간이 길다 보니까 산업성이 좀 생산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외래종하고 교잡시키면서 그 생산성이 좋은 돼지로 변형시킨 것들이 요즘에 이제 제주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돼지들인 거죠. 예. 본격적으로 한국 사는 건 90년대에 들어가서죠.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와봤는데 제주도가 솔직히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삼양리 바다라서 무슨 그 생선 조림이나 구이 뭐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돼지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정도 거의 선사시대부터 우리가 길러왔던 거기 때문에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건 제주도 와서만 먹을 수 있네 해서 그때부터 생긴 게 흑돼지 거리들이고 이제 그 제주 흑돼지가 이제 명품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 흑돼지의 명성이 더 높아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량종 흑돼지들도 많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생산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저 흑돼지 생산 중에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제주도에 300농가가 돼지를 키우고 있다고 보면은 그 중에서 100농가가 지금 100개의 농가가 지금 흑돼지를 키우고 있고 근데 또 그 100개의 농가 중에서도 순수 재래돼지를 키우는 농가보다는 개량종을 키우는 농가의 비율이 한 87% 정도가 된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70년대 그 새마을운동 한창 시기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재래돼지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화장실 옛날에 그 통시라고 하잖아요. 통시, 네. 도통시. 통시가 화장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때 이제 통시에 이제 돼지를 놓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게 이제 새마을운동 이제 하면서 이게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면서 재래돼지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흑돼지도 개량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제주의 돼지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흑돼지도 개량종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개량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버크셔라는 품종은 600이라고 해서 코랑 꼬리 그리고 발 4개 부분에 흰 색깔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품종이랑 저희 제주 재래 흑돼지 같은 경우에 전신이 다 흑색이다 보니까 그런 외관적인 모습으로도 차이를 볼 수 있어요. 네, 외관상의 차이도 보면 귀도 쫑긋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흑색으로 덮여 있는데 중간중간에 가끔가다 이제 하얀 점박이 같은 것들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엉덩이 부분이 이게 약간 좀 각이 좀 두루뭉실하지 않고 약간 좀 각이 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기로서 얘기를 하면 재래종 흑돼지들은 비계 함량이 좀 높습니다. 근데 그 비계가 진짜 맛있어요. 비계는 다 맛있죠. 기름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름은 맛있는데 일반 돼지고기의 일반 돼지고기의 저 비계는 구우면 이게 좀 녹으면서 좀 흐물흐물해지기도 하는데 이 재래종 흑돼지는요 구울수록 더 탄탄해지고 비계가 쫀득쫀득한 그 어떤 이를테면 진짜 뭐 젤리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정말요? 좀 이따가 내가 맛도 보여드릴게 내가 네, 그걸 네, 하여튼 그래서 먹어보면 이거는 이게 재래종 이래서 먹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예. 고기 맛도 다르고 말씀 들어보니까 육색이 네. 굉장히 선명해요. 지금 제주 재래 흑돼지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유전자 중에 이제 지방을 잘 끼게 하는 그러니까 근육 조성을 변하게 하는 유전자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좀 콜라겐도 높아지고 적색 고기의 색깔도 붉어지고 근내 지방 함량도 높아지고 그런 유전자 변이를 찾아서 그런 재래돼지는 그런 유전자 변이 때문에 좀 더 맛있다 그런 것을 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었죠. 야, 그거 대단한 사실이에요. 네, 유전자적 사실까지 이렇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종 보존 차원에서 이제 보존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쓴 흑돼지는 전부 다 잡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의 100% 잡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잡종 안에 재래돼지 피가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래돼지도 들어가고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 중에서
그 맛있는 돼지가 있거든, 돼지고기가 있거든요. 맛있는 버크셔 품종이나 햄프셔 품종, 두룩 품종. 이 품종들이 같이 교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주 흑돼지가 맛있는 이유는 그 교잡된 돼지고기가 전부 다 맛있는 품종이에요, 전부 다. 맛있는 걸 합쳐서 더 맛있게 맛있는 거. 예, 그렇게 만든 겁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마다 보면 특징들이 좀 있어요. 요건 비계가 맛있는 종, 요건 살코기가 맛있는 종, 요건 이제 근육질이 잘 생기는 종, 생산성이 좋은 종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그 중에서 이제 좋은 것들만 이제 우선교배라 그러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상품성이 가장 좋은 돼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재래돼지가 지방이 두껍고 증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고기 맛이 있는데 네.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 얇은 돼지하고 교배하고 그다음에 고기양 많은 돼지하고 교배해서 고기 맛도 맛있고 지방도 얇고 이제 고기 양도 많은 이런 흑돼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제주도 양도 농가에서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유통하는 흑돼지 고기입니다. 순수 재래돼지 고기는 맛은 있지만은 지방이 많고 지방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농가에서 사육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인 손님들한테 받으려면 그게 인정받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외관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잖아. 돼지 비계는 뭐 느끼해, 뭐 이런 거, 그냥 건강에 안 좋아,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비계가 좀 많다 그러면 에이 저거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속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먹는 거지. 그러니까 소문 안 났으면 좋겠어. 오늘 우리 콘테나 때문에 소문 나는 거 아니에요? 상상만으로도 뭔가 즐거워지는 그런 약간 텐션감 있는 그런 건데 그 흑돼지의 명성이 어떻게 보면 재래돼지에서 좀 기인했다 이렇게 봐도 뭐가 날 것 같은데요. 그 70년대 새마을운동 그때 한창인 시기에 그때 많이 극감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80년대 이제 중반 들어서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86년도입니다. 그때 돈에 전역을 수송을 해가지고 5마리를 수집해요. 예, 암컷 4마리하고 수컷 1마리.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이제 개통 번식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한 3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2015년도에 그 국가에서 이제 그 재래돼지에 대한 이제 역사성과 순수성, 뭐 이런 고유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됩니다. 550%죠. 예, 이게 2015년도에 이제 천연기념물 550%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천연기념물 문화재 관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 진흥원 그 내에서 아주 그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진짜 고유한 그 식재료거든요. 먹는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근데 그게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게 특히 저는 이제 제주도 옛날 음식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네. 이러면 제주도 음식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돼지가 완전히 그러니까 사라져버리고 진짜 외래종만 남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옛날 제주도 음식을 만들어서는 그러니까 맛이 안 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축산진흥원에서 그 재래종 보존해 주시기 위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도민한 사람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과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예, 경제성도 없지, 뭐 증체도 잘 안 되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방이 두껍습니다, 지방이. 예. 근데 이제 일반 그 개인 가정이나 일반 뭐 양축 농가에서는 사육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예. 지방 저희가, 두꺼우면 우리 안 먹으려고 그러고 안 사와요. 어쨌든 살코기를 주로 먹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비계 맛있다고 해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건강식을 찾으니까 이제 그게 과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 고기 맛을 찾는데 과거에는 이제 양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많이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맛의 차이가 정말 있을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데 양용진 원장님께서 오늘 재래돼지 음식을 또 직접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한번 먹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감사드려요. 근데 이거.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아, 이거는 저희가 또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 예.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 백색 돼지를 가져와 봤고 이거는 지금 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건데 예. 먼저 일단 백색 돼지를 우리가 한 번씩 먹어보고 예. 그다음에 재래돼지 먹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보쌈집 수육 같은 건가요, 아, 그러면? 네. 이거는 이런 돼지인데요. 자세한 비교를 위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간장인 거죠? 아, 예. 제주도에서만 그 초간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아. 초간장. 제주도가 워낙 고온 단습하니까 혹시라도 그러니까 행사를 위해서 고기를 삶아 놓잖아요. 그럼 2, 3일씩 두고 먹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이나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식재료 중에서 살균력이 가장 좋은 식재료가 식초니까 간장하고 식초를 섞어서 이걸 찍어 먹죠. 예. 나름대로 조상님들의 지혜인 거죠.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백색 돼지. 그리고 일반 돼지고기네. 이렇게 백색 돼지를 먹어봤고 그다음에 이게 재래 흑돼지. 근데 보니까 색깔도 좀 달라요. 이게 좀 재래 흑돼지가 뭔가 좀 붉은 기운이 돈다고 하나요? 좀 갈색 그렇죠. 기운, 네. 붉은 기운이 도는데 이게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돼지 그 수육 삶으실 때 커피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요 그냥 다 넣던데요. 그냥 뭐 양파, 커피 넣는 게 된장 다 넣어요. 이런 색깔을 내기 위해서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육색이 진하게 나와줘야 이게 맛있게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삶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는 이유는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은 좀 덜한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가면 돼지고기는 무조건 누린내 난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건 예전에 우리가 유통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다음 도축할 때 도축을 좀 잘못하거나 이러면, 그다음에 냉동됐다가 풀리고 뭐 이러면서 과정이 되풀이되고 하면서 누린내가 생기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냉장 유통이잖아요. 한 번 얼리지도 않았었던 거고 신선한 상태니까 아무것도 넣으실 필요 없어요. 제주도식으로 하면 된장만 이만큼만 넣으면 끝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장만한다고 뭐 대파, 양파, 뭐 후추 넣고 뭐 생강 넣고 마늘 넣고 안 해요. 이거 오늘 아침에 티스푼으로 반 티스푼 정도의 된장만 넣고 삶은 고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드셔보세요. 네, 재래 흑돼지를 한번 드셔보실까요? 다만 그건 있어요. 이거 성돈이라서 고기가 약간 좀 질긴 느낌이 있어요. 좀 그러니까 조직이 굉장히 단단해요. 네, 그건 알고 드셔야 돼요. 그럼 저도 이번에 그다음에 가능하면 비계 한 번씩 드셔보세요. 비계도요. 네, 일단은 비교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엄청 쫄깃쫄깃해요. 네. 아까 젤리 얘기하셨잖아요. 딱 그 느낌. 맞아요. 용부사님도 아까 백색 돼지 드실 때랑 재래 돼지 드실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저는 그 지방을 따로 먹어봤거든요. 근데 백색 돼지를 먹을 때는 조금 연하다, 물컹하다라는 느낌이 강했고 이 재래돼지를 먹을 때는 조금 더 탱글하다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아무래도 조직감이 좀 있죠. 배지근하단가? 그 단어 있잖아요. 되게 기름지고 뭔가 맛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확 나는 맛이네요. 그러니까 좀 진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육향도 진하고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딱 들어가면 아 이거 고기도 냄새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네. 육향도 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맛도 씹을수록 사실 감칠맛이 들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그 재래 흑돼지는 그 천연기념물로 보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이거 보호하는 거를 먹는 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잡혀가요. 천연기념물로 그 지정될 당시에 딱 그 마리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50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 그 이제 잉여축에 대해서는 그게 해제가 돼서 이제 출하하게 됩니다. 돼지가 또 새끼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늘어나지. 근데 계속 이제 그 번식 과정을 거치고 이제 숫자가 이제 오버되는 거는 이제 출하하고 또 생산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18개월 동안 키운 돼지예요. 그 민속마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옛날 가옥들 해놓고 그 그냥 돼지들, 새끼 돼지들 막 이렇게 있고 한 데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거기서 출하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진짜 옛날 재래종 흑돼지를 재현하고 싶어서도 그렇게들 하시죠. 그런 경우도 있고 농장도 많지는 않은데 우린 꼭 이거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걸 유지시켜 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분한테 가서 이걸 사온 거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일반 백색돼지와 흑돼지, 재래 흑돼지를 먹어봤는데 역시 맛있네요. 확실히 차이죠. 확실히 차이죠. 그러니까 같이 또 두고 먹어보면 진짜 차이를 느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맛있는 이 재래 흑돼지를 조금 더 쉽게 맛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기회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우선 따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런 것도 맛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선입견을 먼저 딱 가지고 오우 저 비계 두꺼운 거 봐 이러고 인상 딱 써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손이 안 가죠. 그러니까 안 팔리게 되고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또 성장 시기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채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농가들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식습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는 맛있게 먹었지만 지금 이제 소비자들은 살코기에 이제 적응이 많이 돼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지방이 많은 것은 또 좋아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비 패턴도 변화되고 해서 아마 이게 이제 돼지고기로서 이제 상품 가치는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래돼지가 맛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 알게 됐잖아요. 근데 안 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재래돼지의 맛을 유지하면서 잘 크는 돼지를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개발한 게 저희 연구소에서 만든 난충맛돈이에요. 난충맛돈 네. 그게 네. 하나의 그 이름, 품종 품종 이름이요? 새로운 흑돼지 품종. 아까 난축이 난지축산연구소 그걸 얘기하는 네.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난충맛돈. 그래서 그 제주 재래돼지가 가지는 고유한 육질 형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계량종이 가지는 뭐 생산 일량이 좀 줄어든다든지 그러니까 계량종만큼 덜 키워도 빨리 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생산 농가는 만족하고 소비자도 만족하는 그런 품종을 만들게 된 거예요. 난축맛은 지금 많이 생산되고 있나요? 그럼? 지금 제주도에서는 10개 농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시장에는 예. 나오지는 못하지만 근데 지금 제주 재래돼지의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있어서 찾는 사람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 난충맛돈처럼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뭔가 돼지의 명품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한돈, 또 이베리코 이런 것처럼 국내산, 수입산, 제주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제주 돼지는 좀 브랜드화하기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다 아시잖아요. 뭐 이베리코나 가고시마 흑돼지나 그다음 저쪽에 유럽 가면 이제 망갈리차라는 또 양털처럼 이렇게 생긴 이제 돼지가 있습니다. 그 가고시마 흑돼지는 또 어떤 건가요? 저는 잘 몰라서. 가고시마 흑돼지가 원래 이제 가고시마에는 검은 돼지가 있었어요. 있는데 그게 개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외래종 버크셔 품종을 도입했거든요. 거기. 그래서 이제 그 버크셔 품종 돼지에다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사료 원료로 특산품인가요, 고구마가? 고구마를 사료 원료로 첨가해가지고 급여해서 그 가고시마 흑돼지라고 이제 브랜드 상품을 만든 겁니다. 버크셔 품종 자체가 고기 맛이 있는데 그걸 이제 브랜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 용도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상품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제주 흑돼지도 굉장히 그 지금 이제 잡종 흑돼지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먹는 이제 돼지고기도 그 못지않게 맛있습니다. 과거에 9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도에서 그 제주 축산물 이렇게 품질 좀 고급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제주 축산물 뭐 생산 안전 뭐 관리 종합 대책이라 이런 걸 수입해 가지고 시작해서 97년도 그 이듬해에 뭐 다 아시겠지만은 FCG 인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FCG. FCG 인증 제도라면 정확히 어떤 그게 거예요? 이제 맑은 공기와 그다음에 깨끗한 물, 그다음 넓은 들판에서 키우는 이렇게 축산물은 굉장히 맛있다 해가지고 그 인증 제도가 도입된 건데 그 이후에 그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음식점 이런 데서 이제 그 제도를 많이 도입해가지고 품질이 많이 개선이 됐고 또 이제 흑돼지 같은 경우는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흑이라고 표시가 되잖아요.
도축장에서 도축 검사원이 검사해가지고 이제 흑돼지로 판명이 딱 되면 흙을 이렇게 딱 찍습니다. 예, 마크를. 그렇게 해서 흑돼지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2007년부터 저희가 이제 7년이요.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도 물론 맛있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좋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짜 흑돼지들이 있었어요. 아, 가짜 흑돼지요? 그러니까 백돼지인데 구워놔버리면 모르잖아요. 그 양념육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저희도 흑돼지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인증 마크가 흑이라는 인증 마크를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그런 어떤 오해가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전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흑돼지는 만약에 구이용이다 그러면 그 털이 좀 남아있다, 털이 검은색이면은 흑돼지다 뭐 이런 구분법도 누군가 알려주긴 했는데 그게 이제 한동안 그러니까 흑돼지 가짜 흑돼지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나름대로 상인들이 진짜 이거 흑돼지 이렇게 검은 털이 검은 게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거 털 있으면 먹기 힘들다고 다 끼실린다고 그래서 그을려가지고 털을 다 태워서 먹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남겨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긴.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싶은 상인들의 마음에서 나온 그 절절. 지금은 그런데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예. 제주산 이제 흑돼지 그 인증점 이런 제도를 통해서 품질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제주 흑돼지 고기가 맛있는 것은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백돼지보다 제주도에 생산되는 흑돼지 이 물량이 좀 더 늘어날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한 전체 물량의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가 입장에서도 이제 가격이 좀 더 이제 높게 형성되니까 좋고 또 소비자도 많이 찾기 때문에 이제 생산과 이제 수요가 이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을 따지면 도내에서는 뭐 저희 도내 걸 우선적으로 소비하겠지만 육지부에서는 사실 제주돼지, 백돼지 소비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이제 흑돼지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시장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은 예전에는 가성비를 따졌다면 지금 가심비를 따지잖아요. 좀 더 네, 가치에 비용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베리코라든지 그런 품종들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 이 제주 재래 흑돼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소비자들의 가심비를 챙길 수 있는 품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제주 흑돼지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계획이랄까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 중요한 유전 자원이거든요.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유전 자원이 세계에서 저희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흑돼지 말고 후구도 있고요. 제주마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가 갖고 있는 이제 문화유산인데, 이거를 이제 잘 이때까지 보존해 왔습니다. 예, 보존만으로 끝날 게 아니고 산업적 가치가 있게 육성하고 산업화로 가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흑돼지 같은 경우도 이제 의료 산업하고 연계를 좀 시켜보려고 하는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생리해부학적으로 돼지하고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맞아, 예. 장기가 뭐 거의 비슷한 그렇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예, 피부 조직도 그렇고 뭐 장기도 그렇고 외모만 다르지 내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의료 산업하고 연계한다면 굉장히 산업적 가치도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육가탕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실험 동물로 그 미니돼지를 개발해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미니돼지요? 예, 소형 돼지, 예, 실험용 소형 돼지. 예. 저희도 한번 축산진흥원에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민간하고 이제 합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 3년 내로 예, 그런 시기가 올 거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유 유전 자원을 보존할 것만 아니고 활용 가치를 높인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이제 흑돼지가 더 이제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보존하고 산업화 해놓고 후손들한테 이제 물려준다면 더 이제 가치가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제주도에만 있는 특이한 저희 재래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전적 다양성을 봤을 때는 보존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이런 제주 재래돼지에서 나온 그런 우수 형질들을 저희가 좀 더 개발해서 개량종에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양돈 산업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난충 맛도 네,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네요. 네, 원장님도요? 저는 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요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재래종 흑돼지의 그 중요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해서 드셨던 음식들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 옛날 음식은 맛없어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식재료들이 옛날의 식재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먹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맛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어딜 가더라도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그 뭐 유럽의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는 요리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재료에 맞는 요리법들은 각자 그 지역에서 알아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음식도 결국은 옛날 재래종 흑돼지 음식들 같은 경우는 옛날 재래종 흑돼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는 음식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재래종 흑돼지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상은 옛날 음식을 한번 계속해서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맛보여주고 이게 진짜 이 재래종 흑돼지의 맛이고 제주의 맛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할 겁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이 제주 돼지를 사랑해온 이유는 물론 맛도 있겠지만요. 이 돼지 한 마리를 길러서 허투루 쓰지 않고 또 함께 나눠온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그 마음까지 나누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콘텐츠 안테나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한승훈 아나운서가 네, 찾아옵니다. 2주 동안 감사드렸고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